자, 그러면 인사드리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준혁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이 제가 중국 주식을 강의하는 날이니까 그래도 한국어 써도 되죠, 그렇죠? 大家好,我是韩国经济电视台江俊浩吧. 뭐 안 이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경제학도가 아닙니다. 경제학도가 아니고 중문과를 나와서 좀 묘하게 한국 주식시장에 좀 몸을 담게 됐고요.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한국경제TV의 주식 전문가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긴 청주대학교가 빠졌는데 예전에 이제 영남이공대학, 계명대학교, 그다음에 지금 청주대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증권 교육 쪽에 저는 사실 좀 관심이 많아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현대증권도 빠졌네요. 지금 현대증권에서 현대증권 중국 전문 PB 과정에서 주식 매매 기법을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저는 동부증권 출신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다 중국에 다 투자하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요즘 중국을 보면은 밥이 넘어갑니까? 어떤 것 같아요? 왜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냐 하면 시장이 그다지 중국 시장이 이뻐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전에 이제 후광통이 처음 열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거의 한 2,000포인트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곧장 한 5,000포인트 이상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몇 프로 수익이 났다? 1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잠시 줬었는데 지수가 지금 5,000포인트를 고점으로 잡고 난 다음에 현재 3,694포인트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중국이 끝난 것 같다. 끝난 것 같으면 오시질 않으셨겠다. 그렇죠? 한 번 더 갈 것 같다. 아무 생각 없다. 말하기 귀찮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증권 회사들끼리도 좀 싸움이 붙어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은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한쪽에서는 중국은 이제 버블이 꺼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증권사가 해외에 증권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곳에서는 중국은 한 번도 거품이 일어난 적이 없다. 지금은 중국을 다시 한 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증권이 뭐라고 그럽니까? 삼성증권에서 다 틀어라. 중국 끝났다. 다 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안타증권에서는 지금이 기회다. 뭐 이러고 있고 저는 지금이 기회다. 라는 쪽에 한 100표를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지금 아마 이전에 중국에 접근을 하셨던 분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초심으로 좀 돌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글로벌 시장이 이제 중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있을까?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는데 왜 이게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왜 중국에 투자를 하라 그러던가요? 왜 중국에 투자를 하셨죠? 인구가 많아서. 그렇죠? 그럼 인도도 가능해야 인도도 인구가 꽤 많죠. 왜 중국에 우리가 투자를 합니까 지금? 저평가? 중국만 저평가되어 있나요? 다른 데도 저평가되어 있는 데 많죠. 요게 여러분들 아마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중국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 중국이 보면은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홍콩이 있고 여기 홍콩이 있죠. 그럼 중국에는 심천 상해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홍콩 시장은 옛날에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2007년도에 막 난리가 나신 분들이 많잖아요. 중국 간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했다가 홍콩에 투자했다가 H지수에다가 투자를 해서 난리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중국을 하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중국 투자의 기본이 지금 요거로 되어 있는데 후광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시는 거. 후는 상해를 뜻하고요. 강은 홍콩을 뜻하죠.
통은 통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원래 외국인들이 여기 외국인은 우리도 포함됩니다. 중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이 중국 본토 시장에 투자를 할 수가 없었죠. 홍콩만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볼 때 홍콩은 중국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해외라고 생각을 하지. 후광통이 뭐냐 하면은 여기 강이 샹강이거든요. 홍콩입니다. 홍콩을 통해서 상해 시장에, 본토 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게 후광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이 어디에? 상해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 개방을 얘들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금융 개방, 예전에 여러분들이 강의 많이 들어보신 게 금융 개방의 효과 자체를 얘기하면서 일본은 1980년대에 금융 개방을 해서 니케이가 몇 배 갔다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니케이가 4배가 갔습니다. 4배가. 4배가 갔고요. 우리나라는 완전 개방이 1998년도 5월 달에 완전 개방을 했거든요. 이때 우리나라 지수가 몇 포인트? 이거 개방하고 난 다음에 최저점이 277포인트예요. 300포인트로 뚱을 치더라도 지금은 우리 시장이 몇 포인트입니까? 2000포인트면 몇 배 간 겁니까? 6배, 7배가 간 겁니다. 그렇죠? 금융 개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들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 있는데 실적이 좋으면은 무조건 주가가 가나요? 아니면 누가 사줘야 가나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금융 개방을 안 했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얘가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외국인들이 이걸 살 수 있다 없다? 못 산다는 거잖아요. 개방의 문을 여는 순간 얘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저평가 영역을 떨치고 올라가는 형태가 일어나는 게 일본이 몇 배? 4배. 한국이 몇 배? 7배가 터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중국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책에서 1000만 원 투자하면 뭘 산다고요? 강남 아파트를 산다. 제가 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중국의 투자를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얘기 들었던 거.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소국입니까? 경제 대국입니까? 우리가 경제가 더 세요? 중국이 더 세요? 중국이 더 세다, 그쵸? 중국이 더 센데 우리나라는 몇 배 가고? 7배 가고. 일본이 셉니까? 중국이 셉니까? GDP 기준으로? 중국이 세죠? 그 겨우는 4배를 갔는데 얘는 지금 몇 배 가고 쪼그라들었다? 2배 가고 쪼그라들었는데 이게 끝이다? 끝 아닙니다. 끝 아닙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한국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가 IMF 때 한국에 투자를 못했죠. 삼성전자 6만 원 못 샀잖아요. 못 샀는데 지금 중국에서 삼성전자와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초대형 우량주를 뭐 할 수 있는 저가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아라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 가닥입니다. 기본 가닥인데 자, 그 부분을 이제 되살려 놓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생각을 해보죠. 요즘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심심찮은 소식들이 막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들리고 있냐면은 외국인이 팔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얘기는 오늘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다 떴죠. 니케이도 떴습니다. 니케이는 니케이 서비스 PMI가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렇죠?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떠서 끝났나요? 깔아앉아서 끝났나요? 떠서 끝났잖아요. 니케이가. 대만은 떠서 끝났나요? 깔아앉아서 끝났나요? 대만도 떠서 끝났거든요. 아시아 시장이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는데 중국은 몇 프로? 1.65% 정도 하락해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중국 정부가 너무 인위적으로 막 바치니까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불안감 자체를 더 키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나라 대표 투신사라고 하면은 누구누구가 있었나요? 한투 대투가 있었죠. 지금 하나 대투하고 지금 한투는 사실은 이건 투신 아니죠. 증권사입니다. 그렇죠? 하나 대투는 사실은 무슨 증권입니까? 동원증권이잖아요. 걔가 먹은 거니까. 얘들이 왜 망했나요? 정부에서 윤정기를 돌려서라도 증시를 막아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했다? 막 열심히 한투 대투가 이건 펀더멘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미친 듯이 산 겁니다. 누구 명령으로? 정부 명령으로. 그래서 한투 대투가 어떻게 됐다?
그냥 넘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다 한 건데 보도록 합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디뎠습니다. 뭘 디뎠냐 하면 먼저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매일경제신문 1998년도 10월 1일자입니다. 1998년도에 주식 투자하셨습니까? 야, 요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쵸? 요때 했었어야 되는데, 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래요. 투신사 자금이 어떻게 되고 있다? 대거 유출이 되고 있다. 대거 유출이 되고 있어서, 지금 투신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잔인한 월말이다. 돈을 너무 빼가니까, 투신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돈 가지고 있는 걸 다 빼가고 있는 거야. 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신사에 맡긴 돈을 다 빼가고 있는 겁니다. 빼가고 있으니까 지금 투신사가 어떻게 될 입장이다? 완전히 디벼지려고 하는 입장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월 달이죠. 우리나라 금융 개방 언제 했다고요? 5월 달에 했습니다.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거기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최선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보시니까 이게 1998년도 10월 달이면은 7월, 8월 주봉입니다. 9월, 10월이죠. 9월 말에 다 빼간 거예요. 9월 말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10월 초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으로 뭐 될 사람이 많았다? 부자 될 사람이 굉장히 많았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신사가 망할 만큼 돈을 빼가고 난 다음에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300포인트에서 여기까지 오르면 몇 배에 오른 겁니까? 2배 오른 겁니다. 2배 오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니케이도 마찬가지고, 니케이가 처음 개방할 때는 누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일본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 뭐가 하나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가 있냐 하면은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템플턴 자산운용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존 템플턴 경이 만든 회사죠. 요거는 원래 템플턴 자산운용은 미국이 금융위기 겪을 때 만들어진 건 아니죠. 이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그때 돈을 빌려가지고 1달러짜리 미만 주식을 그냥 다 막 미친 듯이 종목을 샀습니다. 종목을 사서 그게 나중에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더라?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이 나서 그걸로 자산운용사를 차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우리나라 IMF 터지고 금융 개방할 때 우리나라에서 미친 듯이 샀어요.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6일 날 뭐 했나요? 주식을 또 담았죠. 또 미친 듯이 삽니다. 근데 템플턴 자산운용은 장기 투자거든요. 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하면은 일본 니케이가 몇 배 갔다 금융 개방하고 난 다음에 4배 갔다. 위기는 다 어떻게 한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회복하더라. 요건 앙드레 코스트라니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헝가리의 저명한 투자자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중국을 다룰 때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예전에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투자, 여기 10월 1일이죠.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요 시기에 템플턴 자산운용에서 매매를 하듯이 매수를 하고 그냥 버텨버리는 게 나을까요? 300포인트에 사서 지금 몇 포인트 됐다고요? 지금 2000이죠. 그럼 300에서 올라가다 600에서 꺾이면 팔아야 되나요? 버텨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버텨야 되나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800 가고 난 다음에 600까지 빠지면은 버텨야 되나요? 이거를 팔아야 되나요? 버텨야 되죠. 1000 갔다가 500까지 빠졌거든요, 얘. 우리나라 시장이. 기억나세요? 1000포인트 언제까지 갔다가 몇 포인트까지 빠졌다? 500까지 빠졌어요. 더 사야 되나요? 아니면 빠져나와야 되나요? 이건 진짜 감사한 거죠. 뭐가 감사한 거예요? 이때 못 샀는데, 이거 올라갈 때 이게 진짜 갈까 하다가, 이때는 일본인들이겠다, 그렇죠? 스미마셍 그러면서 와서 이거 갖다가 이때 사야 되는데 하다가 못 샀어. 못 사고 난 다음에 얘가 1000포인트에서 얼마까지 빠졌어? 500포인트까지 빠지면 이거 아리가또잖아, 이 사람들한테. 공포입니까? 공포가 아니라고. 그럼 지금 중국 시장은 공포입니까? 옹고의 지신 해야 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지수가 상승을 하면 계속해서 슈팅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뭘 합니까?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부분을 체크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 중국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중국 외국인 자본이 어떻게 되고 있다?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99년도 9월 28일에 무슨 기사가 떴어요? 우리나라?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턴할 때는 외국인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빠져나가는 게, 그러면 1999년도 외국인 빠져나간다고 우리가 팔아요, 이거를? 우리나라 시장을? 그게 아니잖아, 이게.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묘했던 게 뭐가 묘했냐면, 우리 시장 1998년도에서 1999년도, 2000년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어디에도 있어? 지금 중국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이때 만약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빠져나가서 다시 안 샀으면 나중에 뭐 하고 있을까? 내가 그때 주식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그죠? 또 한 개 더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주가가 지금 요번에 29일 날 31포인트 어떻게 됐다? 급락했다. 급락을 했는데, 요 밑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도 국외 주식 예탁 증서 발행, 유상 증자, 코스닥 등록 등 주식 공급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주가 약세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디서 많이 읽었는 것 같지 않나요? 요번에 중국 시장 하락의 주된 요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 IPO를 너무 많이 하니까. 원래 중국 같은 경우에는 IPO를 한 달에 몇 번 했나요?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한 달에 2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좋으니까, 이때도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 시장이 이후에 막 급등을 하니까 싹 다 그냥 IPO를 하는 거예요. IPO를 안 하면 회사 덩치를 불려면 뭘 해야 돼요? 돈 빌려야 되는데 돈 안 빌리고 그냥 막 IPO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IPO 물량이 많아져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됐다? 그때 폭락을 해서 몇 포인트 된 겁니까? 8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800포인트 언저리까지 내려왔으면 이걸 갖다가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지금 몇 포인트입니까? 지금 2000이잖아. 이때라도 사면은 2배는 가는 거잖아. 맞습니까? 300포인트에서 샀으면은 6배 이상은 가는 거지만, 이때라도 사서 그냥 버티고 있으면은 몇 배는 가는 겁니까? 2배는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의 IPO 물량이 많아가지고 지수가 밀리고 있어요. 그럼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뻔한 거잖아요. 뭘 고민을 합니까? 단지 이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눌렸다 가느냐, 곧장 가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이게 IPO가 문제다라고 해서 IPO를 못하게 했나? 못하게 하지 않았거든. 알아서 안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알아서. 해봤자 지수 빠지니까. 해봤자 자꾸 실패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해요? IPO를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IPO를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좀, 공산당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번에 IPO를 못하게 한 거는 사실은 8번째입니다. 8번째. 예전에 개방하기 전에도 중국은 증시가 빠질 때마다 뭘 금지시켰다? IPO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최장 며칠 동안? 274일 동안 못하게 했어요. 최장. 7차가 274일 동안 IPO를 못하게 정부가 막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IPO가 다시 뭐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려 그러면은 증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얘들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전에 벌써 270일, 거의 1년 가까이 IPO를 못하게 해본 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시장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 시장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우리 시장보다 낫잖아요, 얘들이 하는 게. 그런 것들도 일단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면은 이거 비슷합니다. 중국이 이번에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IPO 중단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IPO 그러니까 국태군한 증권사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핵전이라든지 하는 대규모 업체가 IPO를 하고 난 다음에 IPO 하면 주식을 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못 받는 자금은 다시 증시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중국에서 그 자금이 국태군한증권사 상장하고 난 다음에 자금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빠졌잖아요. 근데 요때 가만히 보면 요때도 11조 원의 담배인상공사, 지금 KTNG죠. 청약 대금이 증시에 들어오리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분이 안 돼서 시장이 빠졌다. 제가 이거 기사 찾다가 약간 좀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 하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 나오지? 비슷하게. 그리고 사실은 이때는 우리나라 지금 지나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300포인트, 400포인트일 때 야, 그때 사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때는 지금 중국보다 더 심합니다. 은행 막 뒤벼지고 투신사 막 뒤벼지고 회사들 막 부도 막 장난 아니게 나고 대우도 어떻게 됐나요? 이때 대우도 망했잖아. 그럼 그 대기업들이 막 그렇게 넘어지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걸 이겨내고 투자했는 사람이 몇 배를 먹은 거죠? 7배를 먹은 거잖아요. 중국이 지금 그런 상태인가? 중국이 나아요? 우리나라가 나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시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성숙이 되고 난 다음에 중국을 보니까 야이씨 무슨 중국은 공산당이고 뭐 회계도 못 믿겠고 얼마 전에 중국이 뭐 했죠? GDP가 몇 프로라고요? 7%. 2분기 GDP 7%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괜찮게 성장했네. 이게 시장의 반응이었나요? 아니면 야이씨 못 믿겠어. 이게 시장 반응인가요? 야, 못 믿겠어. 이거잖아. 더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요번에 중국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중국의 PMI, 정부에서 발표하는 PMI가 50.1 나왔죠. 예상치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50.2였어요. 50.2였는데 실제로 얼마 나왔다? 50.1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PMI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밀렸다. 이 말이 됩니까? 0.1인데. 그리고 이거는 PMI 지수가 뭐냐면 구매자 관리자 지수라고 그래서 이게 기업 같은 데 보면은 뭐 자재라든지 하는 부분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군데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요즘 좀 좋으세요?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떠세요? 좀 좋습니까? 안 좋아요. 100명 중에서 60명이 좋다라고 하면 PMI 지수 60입니다. 그게 근데 50.2가 예상치인데 50.1 나왔다고 시장을 부러뜨리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정부가 너무 시장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을 믿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뭐 했다고요? 윤전기 돌려서라도, 윤전기 아시죠? 윤전기 아십니까? 돈 찍는 기계. 그걸 돌려서라도 시장을 막으라 그랬거든. 예전에 미국의 검은 월요일 왔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골드만삭스에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정부 관료들도 모이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뭘 막았죠? 증시 하락을 막았거든. 무조건 사겠다라고 해서. 그게 뭐죠? 그 시장 조정이잖아요. 그것도. 저거는 하고 여기는 하면 안 되나? 그걸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할 게 중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뭐는 막으려고 그래? 증시 급락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공산당입니까? 공산당입니다. 그렇죠? 공산당. 우리 이승복 의사라 그래야 되니? 의사라 그래야 되니? 공산당이 싫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뚱뚱해서 온도 추우신 분? 네, 추우세요? 24도 괜찮으십니까? 25도? 좋습니다. 자, 23도일 때는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어디까지 올라가? 25도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생각을 좀 바꾸세요. 여기 안에 있으면 미칩니다. 그냥. 근데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이게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보도록 하죠. 이것도 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들 수익률 100%까지 올라가셨다가 100% 깨지신 분. 이번에 100%까지 올라갔다가 속쓰리다 그쵸? 속쓰리요. 이거 보니까 이거는 1999년도 10월 4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뭐라고 나왔나요? 수익률 100%대 펀드가 사라지고 있다. 이게 중국입니까? 한국입니까? 한국이에요.
이때 이제 우리 지금 미래에셋증권 박현주 씨께서 이제 수익이 굉장히 좋았죠. 박현주 사호가 99%대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익률 100%대 펀드가 사라져서 이때 1999년도 10월 4일 날 그냥 해지하고 주식 안 샀으면은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왜? 이때보다는 지금 무조건 2배 이상은 올랐잖아.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지금 중국에 대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머리를 깎아 이렇게 밀으신 분께서 증권사에 갔습니다. 증권사에 가서 증권사 직원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내가 내 계좌를 이제 좀 다 빼려고 정리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 증권사 직원을 탁 보니까 머리도 짧으시고 하신 거 보니까 스님이신 것 같아요. 옷도 이제 그렇게 입으시고. 근데 수익률을 보니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증권사 직원이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스님은 돌을 닦으셔서 그런지 수익률이 참 좋다고, 이 비법이라도 있으시면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라고 불렸던 분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주식 사놓고 교도소에 잡혀가서 한 3년 정도 썩다가 왔더니 수익률이 이렇다고. 그 안에서의 짧은 파동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왜 제일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장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 다음에 누가 있어요? 또 인구가 그만큼 되고 인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인도 안 돼요. 인도 안 됩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죠. 중국이 지금 상해 A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천 A가 안 돼요. 이거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속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왜 안 되는지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도도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상해 A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상해 A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은 다 뭡니까? 우리나라의 거래소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도 1등도 있고 뭐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굴뚝이 많아요. 여기 굴뚝이 많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뭐가 많냐 하면은 IT가 많아요. IT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잘 나가던 기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손이 잘 나갑니까? 잘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손이 장난 아니게 잘 나갔습니다. 지금은 잘 나갑니까? 잘 못 나갑니다. 왜 그렇죠? IT는 기술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익 등락폭이 굉장히 크고요. 중간에 하나 판단 잘못해버리면 그냥 디벼집니다, 회사가. 예를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만든 회사가 코닥입니다. 코닥 기억나세요? 요즘은 이제 잊혀진 기업이죠. 코닥이 뭡니까? 예전에 우리 필름 카메라 할 때 필름의 세계 1위 하던 회사가 코닥인데, 코닥이 뭘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요? 디지털 카메라를 얘들이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제일 처음 만들었는데, 만들어 놔놓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뭘 팔아야 돼? 필름을 팔아야 되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팔아버리면 필름이 팔려? 필름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사장시킵니다. 근데 사장시키니까 딴 데서 이제 그걸 만들어서 필름이 디벼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코닥이 그것만 판단을 미스하지 않았으면은 지금도 디지털 카메라 관련된 회사로 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기술이 변화하는 쪽에 있으면은 굉장히 좀 애매하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어디 있다고?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이쪽 테마는 거의 다 어디 있습니까? 심천에 있어요. 심천은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그냥 사서 이게 막 10배가 터지고 20배가 터지고 사고 난 다음에 어디 교도소는 가면 안 되니까 어디를 갔다 그럴까? 어디를 갔다 그럴까요? 여행을 한 3년 갔다 오긴 좀 빡신데, 그렇죠? 그렇게 일단 갔다 왔을 때 이게 자산이 내가 신경을 전혀 안 써도 이게 구부려서 뭔가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은 어디에 있다? 상해에 있지 심천에 있지는 않아요. 심천한 종목은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알리바바 그쪽 그 인터넷 플러스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런 식이 일단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뭘 해야 돼?
이쪽은 진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매를 하셔야 되고, 여기는 뭐다? 놔둬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놔두는 것보다 좀 매매하는 게, 매매를 해서 만약에 이번 시장 빠지기 전에 좀 털고 나올 수 있었으면은 더 나았겠죠. 제가 한국경제신문에다가 칼럼도 씁니다. 칼럼을 쓰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5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중국 시장이 한번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합시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은 따로 시장 빠질 때 따로 일요일날 불러가지고 내일 시장 빠지면은 중국 크게 밀리니까 조심하십시오. 뭐 그런 말씀도 일단 드렸습니다. 그거는 뭐죠? 그거는 단기로 파동을 타는 그러한 흐름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없더라도 상해는 놔둬도 되는데 심천 놔두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중국은 되는데 인도는 안 되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인도 영화 보셨습니까? 인도 영화 보신 적 있으신 분? 인도 영화가 한국 영화, 보통 헐리우드라든지 다른 나라 영화하고 뭐가 다르죠? 인도 영화 갑자기 춤춥니다. 여러분들 SNL 보시면은 인도 버전 하면 뭐합니까? 막 춤추고 막 그럽니다. 왜 춤추죠? 인도의 언어가 몇 개죠? 언어가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중국은 몇 개예요? 중국 하나입니다. 두 개? 세 개? 왜 두 개, 세 개라 그러냐 하면, 북경어가 있고 남방에 이제 상해 말하고 또 홍콩 말이 좀 다르고 막 그런 부분인데, 중국은 근데 방송을 싹 다 뭐로? 보통화로 다 틀기 때문에, 북경어로 다 틀기 때문에 그걸로 다 의사소통이 다 돼요. 인도는 의사소통이 돼요? 안 돼요. 왜 춤을 넣냐 하면, 사람들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지루해. 자꾸 자막도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니까 뭘 해? 갑자기 막 춤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는 아예 달라요. 그리고 인도도 약간은 좀 전체주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그거 효과를 가집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약간 좀 왈가왈부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혹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우간다라는 나라를 아세요? 우간다? 우리나라가 우간다보다 못 살았던 적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우간다보다도 못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박 대통령 말고 옛날에 박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돈을 빌리러 막 다니는데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 그래도 우간다보다 못 사는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싶나요? 돈을 어떻게 받아? 빌려줬다가 떼먹힐 수도 있는데, 그 나라가 그리고 또 뭐예요? 독재인데 돈을 떼먹힐 수도 있잖아요. 우간다도 독재고 여기도 독재인데 똑같은 거잖아. 그런데 어디서? 얼마 전에 영화에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나왔습니다만, 독일에서 우리나라한테 돈을 빌려주죠. 뭘 담보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강부하고 간호사들 임금을 담보로 우리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제3대에서 제2외국어가 독어가 제2외국어잖아요. 근데 그때 뭐 이게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많이 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때가. 왜 많이 했죠? 제가 예전에 경제학 우리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을 때는, 다른 나라 독재자들보다 덜 떼먹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을 했다. 딴 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을 빌려오면 위에 얼마 가져가? 위에서 한 50 가져가고, 밑에서 얼마 나눠 먹어? 30 가져가고, 얼마로 경제개발해? 20으로 경제개발해서 이거 이자를 갚으면은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경제개발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100을 가지고 오면 한 20 정도만 먹었다, 위에서. 그래서 80 가지고 경제개발했기 때문에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나라가 좀 빨리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독재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그래서 그게 되는데 인도는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시장이 300에서 얼마까지 가는 그 흐름 자체가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시장이 저는 중국이라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7% 경제 성장 뭐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99년도 10월 7일 날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나요?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 지금 중국이 7% 성장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과장돼 있다 그러죠. 여기 우리나라는 성장 이제 회복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과장돼 있다 그러죠. 몇 년도에 이건 1999년도에, 중국은 언제? 2015년도에. 똑같이 계속 그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런 기사를 계속해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예전에 1998년도,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두려워했던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고 제대로 된 마인드로 시장을 좀 넓게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중국이 이번에 뭐에 지수에 편입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MSCI 지수에 편입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때에 뭐라고 나왔냐면 12월 중에 유럽계 펀드 자금 유입이 호재일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이거 뭐죠? 파이낸스 타임스 지수입니다. 파이낸스 타임스 지수에 우리 시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개방이 되면, 금융이 개방이 되면 딴 나라들이 이 지수를 집어넣어서 벤치마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지수를 따라,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시가총액지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 SDS, 삼성, 그 다음에 삼성 SDS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가 갑자기 시장에 들어오면 얘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수 편입을 해야 되죠. 왜 지수 편입을 해야 돼요? 얘를 편입을 안 하면 지수가 제대로 된 지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 그렇죠? 아시아 시장에 아시아의 MSCI 지수가 있는데 중국이 덩거리가 작아요, 커요? 시장 덩거리가 크잖아요. 이걸 안 넣으면 MSCI 아시아 지수가 의미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우리나라가 파이낸스 타임스 지수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건 얘기가 좀 달라요. 이거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보통은 얘네들이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렇게 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중국의 상해 A 지수는 뭘 줬나요? 언제든지. 우리가 얘기했는 것만 너희들이 해주면 너희 지수는 언제든지 편입해 줄게. 근데 언제든지 편입해 주는 게 MSCI가 급할 것 같아요? 중국이 급할 것 같아요? MSCI는 중국을 안 넣으면 지수가 벤치마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국은 이게 위에나 국제화 때문에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고, 얘들은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삼성 SDS를 안 넣으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가 지수를 추종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못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MSCI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길게 해놨는데 277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이 최고점이 22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거의 3배 이상 갔습니다. 근데 자꾸 이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뭘 오해를 하시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강의를 했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1000만원치 주식 사면 어떻게 된다고? 강남에 아파트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꼭 한 방에 그냥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중국 시장 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대박 난다라고만 전부 얘기를 하는데 어느 시장에도 그게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보시면 한국 시장이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보죠. 최저가 277포인트에 잡으면은 참 좋은데 그렇게 잡을 수 있다 없다? 잡을 수 있는 분들이 이만큼 못 잡으신 분이 한 두 분. 저도 못 잡습니다. 그러면 300포인트 언저리에 딱 잡았다 치고 2200 가면은 몇 배 오른 겁니까? 7배 올랐다, 그렇죠? 1억 투자했으면 얼마 됐습니까? 7억 됐다, 그렇죠? 10억 투자했으면 빚 좀 내서 10억 투자했으면 얼마 됐다? 70억 됐다, 그렇죠? 그거의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은 좀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 하면 얘가 그냥 그렇게만 설명을 드릴 때는 그냥 7배 뭐 슈팅이 난 걸로 보입니다만은 요거 잘 보세요. 여기서 몇 포인트까지 갔나요? 거의 1000포인트 언저리까지 갔다가 몇 포인트까지 빠지나요? 500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1000포인트 언저리까지 갔다가 또 한 500 언저리까지 갔다가 500 언저리부터 시작해서 몇 포인트? 2000포인트까지 슈팅입니다. 근데 이것도 슈팅이라 그래도 여기에 몇 프로예요? 여기 마이너스 20%예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올라간다라고 아예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간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조금 흔들리면 내 마음도 어떻게 돼? 조금 흔들리면 내 마음도 흔들리는 거야. 내 마음이 흔들리면 내가 어떻게 해요? 팔겠죠. 팔고 난 다음에 내가 팔았는 단가보다 위에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뭘 기다립니까? 한번 밀려주기를. 그렇죠? 근데 그게 밀려요? 안 밀리고 보통 슈팅으로 하고
밀리면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더 밀릴 것 같은. 중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마인드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리만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동부증권에서 강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시장이 1000포인트 언저리까지 밀렸어요. 1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장기 투자의 개념은 어떠냐면 제가 그때 얘기했는 게 우리 시장이 2000포인트는 갈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1000포인트에 사면은 몇 배 수익입니까? 2배 수익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때의 마인드 중에 한 개 더 가져야 되는 게 1000에서 고장 어떻게? 2000 갈 수도 있고 1000에서 900 갔다가 2000 갈 수도 있고 1000에서 800 갔다가 2000 갈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어디는 가? 일단 2000은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흔들릴 때 팔아 안 팔아? 그 마인드가 지금 장기로는 필요한 겁니다. 물론 여기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다?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이러면 더 좋다 그렇죠? 요거는 일단 트레이딩이 일단 필요한 겁니다. 근데 중국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식보다 중국이 더 쉽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들만 좀 더 배우시면은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실 때 중국에 있는 모든 종목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부만 사는 거예요? 일부만 삽니다. 그렇죠? 일부만.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다 사는 게 아니라 중국 종목의 일부만 삽니다. 근데 그 일부를 사는 게 대형주를 삽니까? 소형주를 삽니까? 대형주를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지수 관련된 종목들만 사게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 자체는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턴하면 무조건 뭐 하는가요? 대형주 가잖아. 맞잖아요. 소형주 중에서 밀리는 종목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 대형주는 일단 가잖아. 지수 꺾이면은 대형주 어떻게 돼요? 대형주 빠지잖아. 이 얘기 자체를 중국에다가 편입을 하면 무슨 얘기가 되죠? 중국이 지수가 꺾이면 대형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만약 중기로 한다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지금 중국이 꺾여 있는 상태인가요? 올라 있는 상태인가요? 꺾여 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돌면 뭐가 가요? 대형주 갈 거잖아. 그럼 대형주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수가 가는데 종목은 빠지고 종목은 가는데 지수는 빠지고 뭐 지멋대로 막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잡아내려고 하니까 우리 시장은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지수가 밀리는데 뭐는가?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또 막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이 지수에 맞춰야 되지 종목에 맞춰야 되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수가 깨지면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안 가지고 가야 됩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그런 게 없어요. 지수 깨지면 그냥 팔면 되고 지수 오르면 또 사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만 하셔도 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국 시장을 그걸 잘 보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시장 갑니다. 종목 사셔도 좋습니다. 혹은 조금 더 만약에 이제 내일 문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몇 포인트를 돌파를 해야지만 완전히 도는 그러한 형국이 될 건데 지금은 도는 형국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십시오라든지 하는 부분에 얘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요게 제가 저번에 강의를 할 때 뭐라고 강의를 했냐 하면은 중국이 4035포인트에 안착을 하면 일단 가는 걸로 보고 사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랬더니 문자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제가 전화를 하시면은 제가 방송도 있고 막 이래서 전화를 못 받아서 보통 문자를 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질문하신 게 중국이 4035포인트에 안착했는데 그냥 레버리지로 한국의 우리 ETF 레버리지로 접근해 봐도 괜찮은 시점인지요? 하니까 제가 답변을 뭐라고 적어놨나요? 거래가 애매해서 오늘 보고 결정을 합시다. 예. 사란 얘기인가요? 안 사란 얘기인가요? 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때가 언제냐 하면 상해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요때가 언제죠? 4035포인트 안착이라고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추세가 동글어 보이나요? 안 동글어 보이나요? 추세 돌았잖아요. 돌파했으니까.
근데 거래가 어떻게 돼 있죠? 거래가 맞나요, 적나요? 평균적으로 보셔야 되거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겁니다. 차트 보는 것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래가 맞나요, 적나요? 돌파를 했는데 거래가 적죠. 거래가 적으니까 오늘 말고 오늘은 일단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사고 싶나요?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면 사고 싶나요? 그 다음날 기다려보면은 어떻게 됐죠?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는 날이에요? 사는 날 아니에요? 사는 날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드릴 거냐 하면 문자를 그냥 쏴드릴 겁니다. 오늘부터는 하셔도 되고 오늘은 돌파했지만 기다리셔야 되고 이런 쪽으로 시황 문자도 일단 보내드릴 거니까 참고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문자는 안 보내드렸었는데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문자가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 그냥 보고 가도록 하죠. 중국이 2007년도에 몇 포인트가 고점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중국이 지금까지 최고 고점 6,400 애누리 없는 장사는 없으니까 이거 밑에 건 떼버리고 6,400포인트가 최고 고점이었습니다. 요때 GDP가 얼마라고 적어놨냐면 25조 위안입니다. 25조 위안. 그 다음에 중국이 2014년도에는 이게 2007년도죠. 2007년도고 2014년도에는 몇 조입니까? 63조 위안입니다. GDP가. 얘보고 지금 7% 성장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기예요. 7% 성장. 이 뭐하고 똑같냐 하면 매달 월급을 어떻게 10%씩 계속 올려서 받는데 이걸 갖다가 한 2, 3년 했는데 계속 10%씩 올려달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전에도 작년에도 10%씩 월급 올려줬으니까 10년 동안 10% 올려줬는데 이번에도 10% 올려주세요. 그러면 사장이 어떻게 기분이 미치죠, 그렇죠? 중국이 지금 세계 GDP 2위 국가까지 올라왔잖아요. 중국이 심지어는 독일 GDP하고 어디 GDP? 일본 GDP를 합쳐도 중국에 못 따라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나라가 커졌는데 이놈의 나라를 몇 프로 성장하길 기대해? 7% 성장하길 기대해? 그리고 사실은 7% 성장하려고 그러면 할 겁니다. 중국은. 왜? 계획경제니까. 전체주의니까. 지멋대로 하니까. 공산당이.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사회 문제가 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몇 배 늘어났나요? 25조 위안에서 몇 배 늘어난 거죠? 63조 위안이면 2배 반. 애누리 2배라고 칩시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세요. 어떤 회사가 실적이 EPS가 주당 순이익이 얼마? 10,000원일 때 주가가 10,000원이었으면 EPS가 얼마로 늘어나면 20,000원으로 늘어나면 이 회사는 얼마까지 가야 되는 거죠? 최소한 20,000원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중국은 지금 25조 위안 벌었을 때가 얼마 같다고요? 6,400포인트 갔어요? 작년에 63조였어요? 올해도 6% 이상 성장합니다. 이게 플러스 6%죠? 그럼 얘는 얼마 가야 되나? 아까 우리 뭐 했죠? 애누리 했다, 그쵸? 애누리 하고도 얼마를 가야 돼? 지금 중국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시라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둘이 합치면은 1047. 여기 있죠. 독일이 38이고요. 47이니까. 둘이 합치면 얼마입니까? 독일이 GDP 1, 2, 3, 4위 국가거든요. GDP 38이잖아요. 그렇죠? 38인데 일본이 얼마입니까? 47이잖아요. 38 더하기 47 하면은 이거 비슷하죠. 원래는 중국이 더 큽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제가 문자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중국은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드릴 때 일본이 경제개방해서 4배 가고 한국이 경제개방을 해서 7배를 갔다. 그래서 중국도 경제개방을 하면은 굉장히 좀 세게 갈 거니까 그걸 일단은 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기본 개념이라고 했는데, 중국이 한국하고 일본을 따라가는 나라인가요? 경제가?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인가요? 워렌 버핏이 중국에서 제일 먼저 샀는 기업이 기아자동차? 제일 먼저 사는 건 페트로 차이나입니다.
제일 먼저 산 건 페트로 차이나가 뭐 하는 데죠? 중국의 시총, 중국이래. 미국의 시총 1위 기업은 엑손모빌, 그쵸? 뭐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땅덩이가 큰 나라는 뭐? 일단은 에너지를 잡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할 때 상해 굴뚝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왜 보여드리는 거냐 하면, 요거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시장에서 정말 수익 많이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투자 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투자 명인 다 대보세요. 누구 있습니까? 오렌 버핏. 또 누구 있죠? 조지 소로스. 또 누구 있습니까? 피터 린치. 제시 리버모. 좋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사실 유럽 사람입니다만은 투자는 어디서 했죠? 미국에서 했죠. 물론 이제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얘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주식적으로 보면 피터 린치라든지 제시 리버모어라든지 윌리엄 오닐도 넣어줄까요? 윌리엄 오닐도 이 사람 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다 미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럽 사람 아시는 분이 있나요? 유럽 사람? 그래서 앙드레 코스토네 또 있습니까? 또? 그럼 유럽 사람들은 빠간가? 미국보다 주식을 못하나? 가 아니라 유럽은 주식이 계속 행보입니다. 행보. 계속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행보하는 장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못 내잖아. 여기는 가만히 보면 이게 1950년도부터 시작했는 S&P 500 지수인데요. 1976년도였나요? 그때 브리튼 우주체제가 디벼지면서 달러가 진짜 완전 기축통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몇 포인트였냐 하면 얘가 200포인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예요? 몇 배 간 겁니까? 여기서는 왜 우리가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미국에서 장기 투자에 수익이 나지 유럽에서 장기 투자하면 본전이에요, 본전. 유럽 장기 투자하면 몇 프로 수익? 본전이에요, 그냥. 미국은 어떻게 되죠? 미국은 열 몇 배 수익입니다. 이게 왜 그러죠? 나라 통화의 힘입니다. 나라 통화의 힘. 중국 위엔화가 뭐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기축으로 자꾸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AIIB 했는 이유도 뭐예요? 기축통화로 가려고 하는 거고 후강통화 하는 이유도 사실은 기축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성강통도 뭐죠? 기축통화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다이다이 뜰 수 있는 나라가 아직은 없어요. 그렇죠? 아직은 없어요. 중국 약합니다. 중국 약하기 때문에 뭘 봐야 돼? 군수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됩니다. 얘들이 그걸 키우려고 지금 장난이 아니게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를 하실 때 단순히 7배를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그림을 보는 게 맞아요. 이 그림을. 기축통화가 되었을 때 지금 IMF에서 원래 IMF에서 뭐 하죠? 구제금융 주잖아요. 구제금융 줄 때 돈을 무슨 돈으로 주죠? 달러로 주죠. 달러로. 달러로 받기 싫으면 뭐도 줍니까? 엔화도 줍니다. 엔화 받기 싫으면 뭐도 주죠? 유로화 줍니다. 유로화. 유로화도 싫으면 뭐 줍니까? 파운드도 줍니다. 위엔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올해부터 됩니다. 이게. 이걸 뚫었어요. 위엔화 중국이. 이제 위엔화를 받고 싶으면 뭘로 줘? 위엔화 이게 지금 기축통화로 가려고 얘들이 쌩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을 보실 때는 작은 그림을 볼 게 아니라 진짜 넓게 보셔야 돼요. 진짜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보셔야 되고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어제 제가 저희 회원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이 사실은 중국에 투자하기가 쉽지만은 않죠.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교육만 해드리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요번에 시장 하락을 하면서 제가 좀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 시그널을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좀 더 심도 깊게 좀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느껴서 이게 어제 했던 건데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어제 했던 내용이 어제 시장 안에서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을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업종을 봐야 돼요. 우리 가만히 보면 은행 업종이 은행주가 몇 개가 동시에 뜨기 시작하면은 단기적으로 뭐가 올라갑니까? 은행주가 붙죠, 그렇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크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쪽 그룹핑 자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중국은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종목이 전부 다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셔야 되는 게 그룹핑된 화면을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히셔야 되는데 이거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주항공하고 군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굉장히 셌습니다.
굉장히 셌어요. 사실 어제 업종군들 중에서는 어제 했던 내용,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요 예시를 들어서. 어제 갔던 업종이 어떤 업종이 갔냐면 우주, 항공, 군수 관련된 종목, 그쪽 업종하고, 두 번째가 항공, 공항 관련된 종목, 민항, 공항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교통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는 셌습니다. 어제는 셌는데, 그래서 얘기를 쭉 찾아보니까 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건데, 그렇게만 얘기하고 가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되겠죠. 여기 지금 중앙동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종목이 한국에서 얘기할 때는 항공동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는 중앙동력이,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름이 항공동력이었고 올해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로? 중앙동력으로 이름 바꿨는데,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는 뭐로 찾는다? 항공동력으로 찾으시든가 코드 번호로 찾으시면 돼요. 여기 중항이 뭐냐 하면 중국 항공그룹입니다. 중국 항공그룹. 동력의 이제 동력기라고 하면은 중국어로 엔진입니다. 엔진. 뭐 하는 회사죠? 비행기 엔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거 만듭니다. 그렇죠? 이런 거 만드는 회사고. 그래서 어제는 제가 요 종목에 대해서 매출 구조라든지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중국 종목, 한국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작년 실적 보고 투자를 하세요? 아니면 올해 컨센서스 보고 투자하세요? 한국의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작년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할 때 2014년도 실적이 좋았으니까 2015년도 3월 달에 매수합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2015년도 1, 4분기 실적이 2014년도 2, 4분기 실적보다 1, 4분기 실적보다 좋았으니까 2015년도 3분기에 매수해요? 3분기에 매수합니까?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2015년도 예상 실적이 작년보다 100% 이상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2015년도 7월 달에 한번 사봐요. 어떻게 합니까? 올해 전체 예상 실적을 보고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니까 올해 사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이 원래 컨센보다 좋게 나온지 나쁘게 나온지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중국 투자는 어떻게 하세요? 증권사 안에 들어가 보면 뭐 나와 있어요? 2015년도 1, 4분기 실적이 떡 나와 있어. 좀 빠른 데는 2, 4분기 실적이 이제 떡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몇 월 달인데? 지금 몇 분기인데? 지금 3분기인데 2분기 걸 백밀러만 막 쳐다보고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실 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백밀러만 계속 보면서 운전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앞을 봐야 될까? 앞을. 근데 우리나라는 이 컨센 자체가 지금 안 나와요. 이거 여기서 나오는 컨센은 어디서 얘기하는 컨센이냐 하면 중국에서 얘기하는 컨센입니다. 화면에 한번 보세요. 중앙동력이라는 종목이, 항공동력이라는 종목이 2012년, 2013년도 주당 순이익 자체는 요 선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2013에서 2014년 때 어떻게 됐나요? 좋아졌죠. 급격하게. 좋아지고 난 다음에 올해도 어떻게 될 걸로 중국 증권사는 예상을 합니까?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이 꺾이면서 주가도 다 어떻게 됐나요? 주가도 다 꺾였잖아요. 그러면 얘도 같이 꺾여 있는 상태니까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저평가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볼만 하다 없다? 사볼만 하죠. 특히나 이쪽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엔진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작은 회사고요. 지금 보면은 중국 항공 엔진 수요가 20년 동안 얼마 정도? 3조 위안 정도 됩니다. 3조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3조 위안. 계산 어떻게 하죠? 3 곱하기 그냥 200 하면 됩니다. 원래 180 얼마를 곱해야 되는데 그렇게 곱하려고 그러면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해. 그렇죠? 계산 복잡한 건 싫어합니다. 대충 얼마입니까? 600조입니다. 600조. 600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20년 동안. 근데 중국 안에 그러면 항공기 엔진 만드는 회사가 되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중국은 공산당이 거의 다 합니다. 공산당이. 지금도 보면 중국이 자동차 기업으로 뭐 하고 있나요? 많으니까 통폐합 하잖아요. 통폐합도 우리나라가 삼성 테크윈이 하나로 들어갈 때 무슨 얘기 하죠? 들어가면은 뭐 위로금을 줘야 되니 어쩌. 중국은 통폐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 합쳐? 예, 그럼 합칩니다. 그냥. 쉽죠? 그렇죠?
지금 자동차는 10개로 줄이려고 그래요. 10개로. 10개로. 중국에서. 싹 다 합쳐서 10개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싹 다 합쳐서 10개로 줄이면 누가 살아남을까? 큰 놈이 살아남을까? 공산당 지분이 많은 놈이 살아남을까? 보통 공산당 지분이 많은 놈이 커요. 그래서 계속 봐야 되는 건데 얘는 이제 작은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 20조 정도가 이걸 뭐다? 아까 제가 할 때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직은 미국이 이겨요. 항공기 대수는 비슷합니다. 비슷해. 근데 스텔스기라든지 최첨단 전투기는 중국이 훨씬 딸립니다. 거기다가 예전에 있었던 항공기가 이제 교체할 때가 됐어요. 교체할 때가.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관련된 종목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중국 시장 빠졌나요? 올랐나요? 빠졌죠. 얘들은 2%에 3%씩 다 올랐습니다. 2%에 3%씩. 그렇게 잡아내는 힘 자체를 내일부터 시작해서는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중국 요 부분을 수강을 하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매수할 종목이 있으면 매수할 종목을 매수하자라고 문자가 일단 나갑니다. 요 문자는 매일 하루에 한 번 문자가 나가고요. 종목 매수했는 거는 오늘 어떻게 한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만 받으면 답답하잖아요. 저는 이게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여기서 강의를 할 겁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왜 토요일, 일요일 안 하고 평일에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또 제가 강의가 많아서 근데 수요일 8시에 계속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는 날도? 못 오는 날이 아무도 없으시면은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못 오는 날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 뒤에 보면 뭐가 있나요? 저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겁니다. 저걸 찍는 거예요. 저걸 찍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VOD로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조를 하시고 요거는 한 달에 33만 원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에 대해서 얘도 실적이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까지 보면 이걸 어떻게 투자해요? 이거를 2014년 실적만 보고 이걸 어떻게 투자해요? 이게 그냥 있으면은 실적이 몇 배 좋아져요? 실적이 몇 배 좋아집니까? 2배 좋아지죠? 빠지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해야 될 종목하고 안 해야 될 종목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나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의 약자라고요? 중국 항공그룹이다. 그렇죠? 비행기 만드는데 비행기에서 뭘 만든다고요? 중장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행기에서 쇠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비행기 동체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것도 한 개 더 해보도록 하죠. 중국 이름을 보면은 이게 그냥 답답하면 되는 게 아니죠. 중항이 뭐라고요? 중국 항공입니다. 그렇죠? 중국 항공그룹에 뭐 하는 회사입니까? 항공 전자설비 만드는 회사죠. 전자설비 항공기에 뭐 있나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놔놓고 회사를 보고 회사 안에 실적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체크를 하고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시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항공기 변수 채집 설비 이게 뭐냐면 온도 바뀌고 막 여러 가지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채집을 하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자동 조정도 해야 되니까 자동 조정 부분. 그 매출이 다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봤던 회사들 중에서 중앙중장비는 뭐도 해요? 풍력도 합니다. 풍력도. 이 신재생에너지 가면 누구도 가? 얘도 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아까 제가 자꾸 얘기한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지금은 미국이 이기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 하려고 그래? 항공기를 군수용으로 엄청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 자체는 국유기업 개혁 관련된 종목이 뜨면 누구도 떠? 얘도 떠. 비행기 관련된 종목 뜨면 누가 떠? 얘도 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을 정리를 드릴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후광통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다른 데 말고 저를 만나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중국을 제대로 찾아보시고 제대로 좀 투자를 하셔서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이걸로 일단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로 감사합니다가 시에시에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